안녕하세요. 최천행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몇 가지 지금 진행 중인 철도 사업들 설명을 드렸는데 다 못하고 몇 가지가 남았었어요. 이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개의 사업들은 어떤 노선들인가요? 예, 이제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한꺼번에 소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에서는 신안산선 북부 연장, 5호선 연장, 그다음에 지방에는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있고요. 나머지 한 건은 좀 철도 노선이 아니라 그 평택 지제역에 차량기지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그 GS건설이 지금 제안을 했고요. SRT가 다니고 있죠. 평택 지제역에 차량기지를 건설하고 이 기지를 좀 복합 개발해서 좀 활용하겠다는 그런 게 GS건설의 제안 내용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3월달에 그 기획재정부에 그 평택 지제 차량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를 좀 신청을 했고요. 결과는 내년쯤 나올 예정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하고 약간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안산선 북부 연장 그리고 5호선 연장 이거 딱 말만 들어도 관심이 높은 노선인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선 신안산선 북부 연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은 현재 포스코 ENC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 서울 여의도와 이제 경기 안산시를 잇는 신안산선 그리고 이게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신안산선 북부 연장은 이제 노선을 서울 서대문이나 은평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현재 그 서대문이랑 은평 쪽은 저희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서부선이라는 노선이 좀 있다 보니까 굳이 이쪽으로 가겠다는 내용은 아닌 거고요. 좀 그러니까 신안산선 주 이용층이 안산, 시흥 일대 좀 살고 계신 거주민들이 좀 주요 수요층인데요. 좀 이분들이 좀 더욱 편안하게 좀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종점을 현재 여의도로 잡혀 있는데요. 서울역으로 좀 연장하자는 제안인 겁니다. 이제 이 노선은 이제 마포를 좀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 노선이 뚫리면 말씀드린 대로 안산이나 시흥에서 좀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여의도나 광화문 쪽으로 좀 더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5호선 연장이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 이제 혼잡도가 부각이 됐죠.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대안 노선으로 주목받은 게 5호선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5호선을 두고 인천시 그리고 김포시가 이제 굉장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 접수 노선에서는 인천시와 김포의 입장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일단 그 현재 이 노선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는요 이화 플랫폼이라는 시행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좀 대우건설이 지금 시공 합격서를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좀 사업 추진에 신뢰도를 더했는데요.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노선도 확실히 정확한 노선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화 플랫폼과 대우건설이 일단 민재로 하겠다라는 의지만 밝힌 거고 세부 노선은 국토부, 인천시, 김포시 협의가 좀 끝나봐야 정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5호선 연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는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가 포함이 된 서구의 4개의 역을 지나는 U자형 노선을 좀 제안을 했고요. 김포시는 인천 서구 지역에 좀 2개 역이 지나는 노선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노선 의견으로 방화동에 있는 그 건폐장이라고 있는데요. 건폐장이 뭐냐?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건 nim비 시설인데요. 김포시로 원래 옮기기로 했는데 노선의 이견을 보이면서 이 건폐장 이전 문제도 약간 좀 이견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섰죠. 그래서 오빠랑 여동생이 둘 다 싸우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경고를 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좀 연내는 국토부, 인천시, 김포시 간에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고요. 이후에 세부 민재 노선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방 노선 하나가 남아있죠. 대전 그리고 세종 충북광역철도인데요. 이건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일단 DLEC가 제안한 사업이죠. 그리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담긴 노선이고요. 현재 예타를 대기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노선이 생기면 오송역 그리고 대전역에서 정부 세종청사로 이동이 이제 한결 편해질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 갈 때는 BRT라는 버스 그리고 택시만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철도가 생기면 좀 더 이제 왕래가 좀 편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청사가 이것저것 찾는 민원인도 많이 계시고 손님도 많으신데 오송역에 내려가지고 BRT를 타면 한 20분 정도
택시를 타면 한 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철도가 생기면 뭐 완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노선 역시 좀 이양 기자 소개대로 예타를 좀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뭐 현재 DLANC가 지금 그대로 제안한 건 아니라서요. 예타 결과에 따라서 약간 좀 뭐 사업 방식이나 사업 노선 같은 게 좀 갈릴 거라고 좀 보입니다. 일단 이양 기자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속풀이에서 저희가 철도를 여러 차례 소개를 했죠. 신규 노선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노선들에 대한 소개는 좀 다음으로 좀 기약을 하면서 이제 시즌 2 9번째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제한 단계에서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속풀이에서도 보면 그동안 노선이 하나하나 좀 움직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유튜브가 현재 이 노선에 대해서 빠르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제 그 관련 위원회를 여러 가지 소집을 해가지고요. 이제 사업별로 이제 좀 중요도를 이렇게 정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이후에는 이제 그 KDI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이제 그 민자 적극성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또 있으면 저희가 따로 코너를 마련해서 혹은 뭐 AS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플러스계 코너 AS인데요. 이제 저번 편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이 들어왔던 거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속풀이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 GTX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GTX 질문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안기 기자밖에 없었는데 선우님이 GTX 확충계획 연구 용역에서는 신도림역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희룡 장관님 말처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지금 선우님이 말씀하신 GTX 확충 통합 계획 연구는요. 뭐 국토부가 작년 초에 시작한 정책 과제입니다. 뭐 ABC 노선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고 DEF 노선을 발굴을 해가지고 뭐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그 과제인데요. 원래는 이제 올해 상반기 말에 그 연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좀 올해 말로 일단 연기가 좀 된 상태입니다. D 노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으시죠. 선생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신도림역 추가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현재 지역 간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좀 그런 부분에 이제 국토부가 좀 조율을 좀 하고 있고 반영 여부를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대략적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 좀 빠르게 취재해서 저희가 속풀이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댓글이 아니라 저를 직접 통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올 추석 전이었죠. 이게 한번 철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KTX와 SRT 통합 관련된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통합도 이것도 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철도는 현재 지금 KTX와 SRT 두 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제 KTX는 보통 이제 코레일 철도공사가 좀 담당하는 걸로 돼 있고 SRT는 이제 SR이라는 또 운영사가 따로 있는데요. 일단 이 고속철도에 대한 운영은 코레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SRT도 같이요. 그래서 이제 철도공사 이제 코레일 노조에서는 우리가 운영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더 큰 형님인데 같이 통합을 해라. 그리고 또 보면 근데 KTX는 현재 지금 수역이 못 들어가잖아요. 반대로 또 SRT는 서울역이 못 들어가고. 근데 딱 봐도 KTX가 강남 쪽으로 가야 좀 더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코레일 입장에서는 KTX도 이렇게 좀 수역을 가야 되고 SRT도 서울역에 와서 이렇게 좀 그런 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라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좀 통합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파업을 좀 한 건데요. 사실 그동안 코레일이 약간 좀 방만한 경영을 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견지하고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통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대통령이나 뭐 원희룡 장관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KTX와 SRT 경쟁체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뭐 정부 입장에서도 민영화라고 하죠. 하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아직 현재까지로는 뭐 SR을 뭐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즌 2 9번째 시간 벌써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은 10번째가 되겠네요. 시즌 2에. 네, 그럼 다음 주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민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9번째로 하려고 했던 좀 공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준비를 할 거고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좀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이슈가 생기면 대체하는 걸로 해서 저희 10번째 이렇게 순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공항 또 내년까지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속풀이 시즌 2 9번째 시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떼꾸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SOC는 생활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